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종태문입니다. 훅! 네, 거대 담론이네요. 각 분야의 프로들이 다루기에는 격이 떨어지는 주제가 되겠지요. 너무 넓고 방만해서 학술적으로 다루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 한 개인으로 본다면 과학, 철학, 신학, 인문학, 그 외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관심사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또한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이야기했으면요, 이 모든 것을 두루 알아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박하지만 각 분야에 적어도 몇십 권, 몇백 권의 책을 읽은 아마추어 철학자에겐 참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보통 도시에서 생활을 하지만 가끔 근교산을 등산해서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도 참 좋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담론이라서 좀 많은 틈이 좀 있겠지만 등산에서 높은 곳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일괄해 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요, 에른스트 마이어의 이것이 생물학이다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른스트의 생각을 소개하고 제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은 신학과 어떻게 다른가, 이 문제를 살펴보면요, 에른스트는 과학과 신학을 나누는 것은 아주 쉽다고 말합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과학자는 자연세계를 설명할 때 초자연적인 것을 끌어들이지 않으며 자연세계를 이해할 때 신적인 계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잘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과학과 신학을 구분하는 특징으로요, 과학의 개방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뭐죠? 도구마에 갇혀 있지만 과학은 다양성이 존재하고요, 검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실과 주장이 검증을 거쳐서요, 새로운 과학 이론으로 확립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과학 이론에 대한 믿음을 기꺼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과학자들은요, 물질 세계가 인간의 주관적인 지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 세계는요, 나름대로의 인과적인 연속성이 있고요,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과학자들은요, 그들의 연구 영역을 이 물질 세계에다가 한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과학과 신학을 구분하는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한 것이죠. 네.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난 것, 예를 들어서요, 영혼, 천사, 신, 천국, 이런 것들은요, 과학적인 사고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과학적 사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이라는 말과 비과학적이라는 말의 함의를요,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나쁘다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비과학적이라는 의미는 과학적으로 검증 불가능하고 과학의 탐구 대상이나 영역에 있지 않는 주제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요, 과학과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그럼 과학과 철학은 어떻게 다른가? 네, 에른스트 마이어에 의하면요, 과학과 철학을 구분하는 것은 신학과 과학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사실의 추구와 발견은 확실히 과학의 영역이지만 그 외의 부분들이 과학과 철학은 많이 겹친다는 말입니다. 네. 에른스트 마이어에 의하면요,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물음에 답하는 작업에서 드러난 규칙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네, 아주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그런 답변이 되겠죠. 네, 이것은 해결이 말한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밤에 난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전방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 과학, 문학 등과 같은 학문들이 만들어낸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철학이 그 성과물들을 원리화, 논리화한다는 것이죠. 예, 과학과 관련된 철학의 주된 영역은요, 다시 말하면 정당화의 논리, 그리고 설명의 방법론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재미있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철학의 이러한 기능이 잘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잘 되면요, 과학자들의 책임성과 정확성을 끌어내지만, 만약에 잘못되면요, 논리의 분해와 의미론에 집착한 불평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생물학자답게 과학 철학자들이 물리학을 과학의 전형으로 삼았다고 비판을 합니다. 네. 네, 쉽게 풀면요, 마치 물리학은 축구공과 같고 생물학은 럭비공과 같았어요. 과학 철학자들이 보편성과 법칙 구조와 정량화를 잘할 수 있는 물리학을 갖다가 과학이라고 이렇게 간주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생물학은 생물의 특성에 의해서 보편성과 정량성, 구조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축구공은 둥글잖아요. 둥글어서 땅에 떨어지면 힘의 방향에 따라서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하죠. 이쪽에서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왔으면 저쪽으로 튈 것이다. 그죠? 네. 그런데 럭비공은 어떻나요? 네, 럭비공은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힘의 방향은 있겠지만 어디로 튈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게 물리학과 또 생물학의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과학 철학에 생물학이 통합되었고요, 엄격한 결정론과 보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하려는, 그리고 의존하는 그런 경향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확률에 기반한, 확률에 의한 예측, 그리고 확률론적 사고를 수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